친구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않았죠?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슬기로운 수학 생활을 할 슬기쌤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의 범위 그리고 올림, 버림, 반올림을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이 수학 실제로 배워봤자 써먹지도 않는데 이거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 잘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자, 기대하시면서 같이 그럼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올림의 올림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사실 문구점이나 또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간식거리 살 때 많이 접하는 상황이에요. 자, 1,200원짜리 펜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동전이 없네요.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로만 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를 내야 될까요? 너무 쉽다고요? 맞아요. 이 올림이 사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자, 여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준비한 펜이 있습니다. 이 펜이 1,200원이에요. 자, 1,200원짜리 펜인데 자, 선생님이 지금 동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로만 돈을 내려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아저씨 1,000원밖에 없어요. 동전이 없으니까 여기 1,000원 드릴 테니까 이 펜 주세요 하면 문구점 아저씨가 흔쾌히 내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1,000원짜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 1,000원을 더 내서 얼마를 내야 되니까 2,000원을 내고 800원을 거슬러 받게 되겠죠. 자, 이 개념이 어떻게 올림에 적용이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돈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또 이쪽에 시선을 뺏기니까 잠깐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원짜리 펜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1,000원짜리 지폐로만 낸다. 즉 1,000원짜리 지폐로만 낸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자, 1, 10, 100, 1000이죠. 1,000원짜리로만 나타낸다. 즉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100의 자리에서 우리 배운 대로 올려주던가 버려주던가 반만 올려주던가 자, 결정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버려준다. 그러면 1,000원이에요. 1,000원 갖고서는 1,200원짜리 펜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올림을 해준다? 어떨 때는 2,000원을 주고 어떨 때는 1,000원을 주고 주인 아저씨 마음대로 물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진 않겠죠. 물론 아저씨랑 친해지면 조금 개인적으로 할인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물건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즉, 자, 1,000원짜리까지 나타내야 하니까 자, 100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올림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2에서 올림을 해주면 자, 나타낼 부분은 1을 더 더해 주어야 하니까 얼마를 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은 2,000원이다. 2,000원을 내고 800원을 거슬러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올림의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한 번에 10명씩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고 해요. 그쵸. 놀이기구에 가면 이렇게 줄을 섰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딱 정원에 맞춰서 탑승을 하는데요. 자, 67명이 모두 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놀이기구는 최소한 몇 번을 운행해야 하느냐? 자, 여기서 최소한 몇 번이다 하는 얘기는 즉 한 번에 10명씩 꽉꽉 다 채웠을 때 몇 번을 운행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붕붕붕붕붕. 자, 바로 탑승 정원이 10명 이하, 즉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놀이기구 같이 안 생겼다고요? 자,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67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10명을 태웠어요. 자, 그럼 10명을 태웠으면 몇 명 남습니까? 그렇죠. 57명이 남고요. 자, 그럼 10명이 탄 이 놀이기구 출발합니다. 윙. 자, 출발해서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10명은 이미 탔죠. 그럼 얘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한 번 운행을 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10명을 더 운행을 해서 태우면 이제 47명이 남겠죠. 자, 47명 남겨두고 이제 두 번째 놀이기구가 운행을 합니다. 우
자, 운행을 해서 또 10명을 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명은 탔죠. 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설마 이거 67명 다 채우실 거냐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해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우려를 조금 받아들여서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 번만 더 태워보겠습니다. 선생님 힘들게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47명이 남았고 여기 지금 20명이 탑승을 완료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다시 10명을 태우면 37명이 남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운행을 하면 10명을 여기에 내려주니까 이제 30명이 탑승을 완료했고, 자, 다시 37명이 남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 몇 번 운행했나요? 자, 67명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운행을 했습니다. 자, 세 번 운행을 했더니 아직도 37명이 남아있어요. 자, 그렇다면 최소한 몇 번을 운행해야 할까? 자, 이런 식으로 10명씩 끊어서 태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67명에서 10명씩 끊어서 태우면 자, 6번을 운행하면 몇 명이 탑니까? 그렇죠. 60명이 탑승을 완료할 수 있겠죠? 이해 안 되면 선생님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해되신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6번을 운행하면 60명이 탑승을 했어요. 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7명이 남았죠. 자, 그러면 이 7명은 탑승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67명이 모두 타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명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운행, 즉 7번 운행을 해서 마지막에는 그렇죠. 7명을 태워서 67명이 모두 탑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즉 10명씩 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7명이 있는데 10명씩 탄다. 즉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자, 그럼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든지 버림을 하든지 또는 반을 올려주든지 즉 반올림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자, 버림을 하면 7명은 놀이기구를 탈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자, 67명을 올림을 해줘서 70명이라고 생각하고 놀이기구를 10명씩 운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놀이기구는 몇 번을 운행하면 되나요? 그렇죠. 한 번에 10명씩 탈 수 있으므로 70 나누기 10을 해주면 7번 운행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놀이기구는 최소한 몇 번 운행해야 합니까? 7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네, 올림의 예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버림의 예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지 10장을 어떻게? 이 10장의 메모지를 한 묶음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33장을 있을 때 메모지가 33장이 있으면 몇 묶음이 될까요? 자, 사실 버림인지 몰라도 우리 많이 접했던 그런 문제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해봤을 텐데요. 자, 하지만 친절한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모지를 준비했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냐고요? 아니죠. 짜자잔. 몇 장인 것 같아요? 몇 장? 쩌르르. 아주 빠르게 잘 세시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33장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아주 대단하신데요. 자, 33장의 메모지인데 10장을 한 묶음으로 묶으려고 한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자잔. 자, 여기 표시를 살짝 해놨는데요. 10묶음씩 10장씩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10장 짜자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장 자 있고요. 자, 또 한 묶음 묶습니다. 33장의 메모지. 자, 또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보셨죠? 자, 아주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묶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자, 해서 묶었고요. 자, 10장씩 3묶음 묶었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남은 거 33장 봤더니 자, 여기 이렇게 3장의 메모지가 남았네요. 자, 10장 이렇게 3묶음이 나왔고 그리고 3장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33장은 몇 묶음이 됩니까? 자, 요거 한 묶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얘는 지금 모자라요. 그치? 10장씩 한 묶음 해야 되는데 얘는 10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묶음으로 묶을 수 없고 자, 묶은 걸 봤더니 요렇게 3묶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메모지 준비해서 막 세어보실 거예요? 안 되겠죠. 자, 버림의 예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버림과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좀 알아봐야겠죠.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모지 10장을 한 묶음으로 묶는다. 그리고 33장의 메모지가 있다. 자, 즉 33장의 메모지가 있는데 10장을 한 묶음으로 묶는다. 자,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에서 역시 올려줄지 버려줄지 반올림을 해줄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 10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자, 그러면 30장을 묶었죠? 그리고 아까 3장 남았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3장은 한 묶음으로 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묶음에서는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는 건 어떻게? 버려준다. 따라서 자, 이 얘기는 결국 33을 1의 자리에서 버려주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하는 얘기죠. 메모지 33장을 30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장을 한 묶음으로 나타낸다 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10장으로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30 나누기 10은 얼마? 3 묶음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33장은 몇 묶음입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묶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버림의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5,520원. 오, 큰 돈입니다. 15,520원은 모두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서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꽤 무거울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이 15,520원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모두 바꾸면 동전은 몇 개나 될까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520원. 짜잔, 선생님이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쭉 보이시나요? 자, 여기 10,000원이 있고요. 5,000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500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원짜리가 이렇게 2개, 10원짜리가 2개에서 20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돈을 어떻게? 100원짜리 동전으로 모두 바꾼대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자, 500원은 이미 100원짜리 동전으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얘는 바꾸진 않아도 되고 동전이 몇 개 있게 되나요? 500원으로 자, 100원짜리는 5개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0원짜리는 어때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20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10원짜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5,000원짜리는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꾸면 몇 개가 될까요? 몇 개? 그렇죠. 5,000원짜리는 몇 개다? 50개가 되겠죠. 그리고 어이구, 자, 여기 10,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면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10,000원짜리를 바꾸면 100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몇 개입니까? 물어봤을 때 155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버림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모든 문제를 이렇게 돈을 생각해서 막 갖다 놓고 풀 수 없으니까 버림의 개념을 이해해 보아야겠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15,520원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그림이랑 자, 돈이랑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나타내라. 그 얘기는 즉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즉 1, 10, 100. 그러니까 여기 500 써있는 여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10의 자리 이하는 자, 100의 자리 미만의 수인 이 10의 자리 이하는 올려줄지 버려줄지 반올림을 해줘야 될지 다시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결정의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의 유형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계산을 해야겠죠? 자,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남은 돈은 20원이에요. 자, 이 20원을 가지고 100원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바꿔주실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자, 돈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이 20원, 즉 10의 자리 이하의 수는 어떻게 버려주어야겠죠. 따라서 버려서 나타내면 15,520원을 얼마로 생각해라? 그렇죠. 15,500원으로 생각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즉 15,500원을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꾼다. 그럼 동전은 몇 개냐? 라고 물었으니까 15,500원을 자, 100원짜리로 몇 개 나타낼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155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자, 계산한 거랑 우리 실제로 돈을 놓고 본 거랑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155개 어때요?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동전으로 바꾸면 동전은 155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림과 버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반올림의 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너무나 좋은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 아주 흡족합니다. 자, 슬기 선생님의 몸무게는 46.4kg입니다. 자꾸 정말이에요? 라고 막 묻는 친구들. 자, 그냥 우리 수학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잠깐 이렇게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지 뭘 자꾸 따지세요.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이 슬기 선생님의 이 몸무게를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라고 합니다. 사실 이 몸무게는 반올림보다는 버림이 더 마음에 쏙 드는데 그렇지만 실제 몸무게에 더 근접한 값은 반올림이겠죠. 자, 그러면 자, 실제로 조건에 맞춰서 반올림을 한번 해볼게요. 46.4를 자,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나타내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이 점 아래, 즉 소수점 자리를 반올림해서 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하는 얘기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연수로 나타내어야 하니까 여기까지 나타내어야 하고 그 뒤에 있는 미만의 수를 확인을 해봐야 하죠. 자, 반올림이기 때문에 그냥 올려주거나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자, 이 숫자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수가 4입니다. 4는 4 이하의 수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4 이하의 수죠. 4 이하의 수는 어떻게 해주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습니다. 4 이하의 수는 반이 되지 않는 수니까 버려주라고 얘기했죠. 만족스럽게 반올림을 했지만 버림을 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었군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몸무게를 반올림을 하면 46kg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반올림에서 자연수로 나타내시오 했는데 자, 나타낸 값 보니까 어때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슬기쌤의 몸무게는 얼마다? 46kg. 언제적 몸무게였는지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자, 반올림의 예를 우리 생활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네, 반올림의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자, 우리 강의의 구독자 수입니다. 자, 실제라기보다는 자, 선생님의 꿈의 자, 구독자 수인데요. 우리 열심히 같이 공부하다 보면 넘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 강의의 구독자 수는 14,256명입니다. 자, 이 구독자 수를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4,256명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1, 10, 100, 즉 여기까지 나타내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나타내려면 어디서? 그쵸, 바로 그 뒤에 5를 살펴보아야 하겠네요. 자, 5를 올려주어야 할지 버려주어야 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요? 자, 반올림이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 5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자, 5는 5 이상의 수에 포함이 됩니다. 5 이상의 수이므로 어떻게 해준다? 그렇죠. 올려주어야 한다. 그래서 1을 더 더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는 2가 아니라 3이 되고 이 3은 100의 자리이므로 300을 의미한다. 따라서 300까지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했으니까 자, 나타낸 수는 14,300명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강의 구독자 수 14,300명 넘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올림, 버림, 반올림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로 접해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이미 올림이나 버림, 반올림을 잘 사용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